가망인증 준비하시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TC도 준비하시고 네, 알겠습니다. FAA 기준도 검토하시고 네, 알겠습니다.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위에서는 업무를 준비하라고 하는데 나는 무엇을 왜 준비해야 하는지 모르겠는 상황. 사실 많은 실무자들이 가망 인증을 해야 하는 일로만 접하고 전체 그림은 배우지 못한 채 업무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AW 인증 솔루션에서는 가망 인증의 전체 흐름을 이해할 수 있도록 10강에 걸쳐 차근차근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3가지 질문에 답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가망 인증은 도대체 무엇인가? 두 번째, 왜 항공에서는 이렇게까지 까다롭게 확인하는가? 그리고 세 번째, 우리가 개발하는 제품은 과연 어떤 인증 범주에 들어가는가? 항공인증을 처음 공부하신다면 TC나 PC 같은 용어를 외우기 전에 이 3가지 질문부터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먼저 한 가지 질문부터 해보겠습니다. 항공기를 기술적으로 잘 만들면 인증도 자연스럽게 받을 수 있을까요? 많은 분들이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능을 구현하고 설계를 끝내고 시험까지 성공하면 이제 인증기관의 결과를 보여주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실제 프로젝트에서는 조금 다릅니다. 설계를 상당 부분 진행한 뒤에야 이 방향으로는 인증이 어렵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듣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부터 문제가 시작됩니다. 인증 기준을 다시 검토하고 설계를 수정하고 시험 계획을 다시 세우고 이미 만들어 놓은 문서까지 다시 정리합니다. 즉, 기술적 완성도와 인증 준비 수준은 같은 문제가 아닙니다. 대표적인 사례 중 하나가 K1000 나라온입니다. 2009년 형식 증명을 신청하고 수년간의 기술평가 과정을 거쳐 2013년 형식 증명과 제작 증명까지 이어졌습니다. 인증 경로를 따라 설계와 입증을 하나씩 쌓아간 사례입니다. 반대로 새로운 기술을 적용하면서 새로운 위험을 충분히 다루지 못하면 문제는 훨씬 커질 수 있습니다. 2013년 보잉 787은 리튬이온 배터리 열폭주 문제로 전 세계 운항이 중단됐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K1000이 좋은 항공기이고 787이 나쁜 항공기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항공에서는 기술적으로 만들 수 있는가와 안전하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가를 다르게 본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질문이 하나 생깁니다. 도대체 무엇을 입증한다는 걸까요? 여기서 가망이라는 개념이 등장합니다. 가망, 한자로 보면 견딜감, 항해할 항을 사용합니다. 영어 에어워디네스를 번역한 표현인데요. 쉽게 풀면 항공에 견딜 수 있는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상태입니다. 가망은 인증서를 한번 받았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FAA에서는 가망성을 볼 때 크게 2가지 조건을 확인합니다. 첫 번째, 승인된 형식 설계에 합치하는가. 두 번째, 안전하게 운용할 수 있는 상태인가. 이 2가지를 동시에 만족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항공기를 정말 잘 만들었습니다. 비행도 잘 됩니다. 그런데 승인받은 설계와 다르게 제작했습니다. 그러면 가망성이 있다고 볼 수 없습니다.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승인된 설계 그대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기체 상태가 안전하지 않습니다. 이 역시 가망성이 있다고 볼 수 없습니다. 즉, 가망은 설계대로 만들어졌는가, 그리고 지금 안전하게 운용할 수 있는가, 이 2가지를 함께 보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가망성은 설계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제조하고, 운항하고, 정비하고, 마지막으로 항공기가 퇴역할 때까지 계속 유지돼야 합니다. 이게 가망 인증을 이해할 때 가장 먼저 잡아야 하는 개념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안전한 상태를 확인하는 건 이해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까지 까다롭게 보는 걸까요? 가망 인증이 필요한 이유는 크게 3가지 관점으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공공안전입니다. 항공기는 자동차와 다릅니다. 자동차는 문제가 생기면 도로 한쪽에 세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항공기는 비행 중 문제가 생겼다고 해서 하늘 한쪽에 잠시 세워둘 수 없습니다. 하나의 결함이 탑승자의 생명뿐만 아니라 지상 인명 피해까지 연결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항공에서는 사고가 난 다음 원인을 찾는 것보다 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위험을 찾고 입증하는 것을 중요하게 봅니다. 두 번째는 시장 진입입니다. 아무리 좋은 항공기를 개발해도 인증을 받지 못하면 제작하고 판매하고 운항하는 데 제한을 받습니다. 국내 시장에 들어가려면 국내 인증 체계를 봐야 하고, 미국 시장이라면 FAA,
유럽 시장이라면 이하사 체계까지 고려해야 합니다. 즉 인증은 개발이 끝난 뒤 마지막에 받는 도장이 아닙니다. 어느 시장에 진입할 것인지와 연결된 사업 전략의 일부입니다. 세 번째는 법적 책임입니다. 형식 증명을 받은 항공기에서 설계와 관련된 문제가 발생하면 TC 홀더는 설계에 대한 책임을 집니다. 그래서 인증에서는 단순히 우리는 안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어떤 기준으로 설계했고 어떤 방법으로 시험했고 왜 안전하다고 판단했는지 그 근거를 남겨야 합니다. 즉 가망인증은 공공의 안전을 지키는 체계이면서 시장에 진입하기 위한 조건이고 동시에 기업 스스로를 지키기 위한 방어 체계이기도 합니다. 안전, 시장, 책임 이 세 가지가 가망인증에 동시에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규정을 공부하다 보면 정말 이해가 안 되는 순간이 있습니다. 아니 이런 것까지 확인한다고? 구조 필요를 보고 손상 허용을 보고 배터리 열 관리를 보고 하나의 고장이 다른 시스템으로 어떻게 전파되는지까지 확인합니다. 왜 이런 기준이 생겼을까요? 그 답은 항공의 역사에 있습니다. 1903년 라이트 형제가 최초의 유인 동력 비행에 성공합니다. 비행 시간은 12초, 거리는 약 36m였습니다. 그리고 항공산업은 빠르게 발전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기술이 발전하면서 사고도 함께 발생합니다. 1908년에는 라이트 플라이어 시험 비행 중 추락사고로 셀프리지 중위가 사망합니다. 이후 항공기의 안전을 개발자의 판단에만 맡겨둘 수 없다는 인식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1919년 파리 조약에서는 가망증명서라는 원칙이 국제협약에 등장합니다. 1926년 미국은 에어 커머스 액트를 통해 항공기 인증을 국가가 관리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1944년 시카고 협약 아티클 31에서 국제 항행에 종사하는 항공기는 등록 국가가 발행하거나 인정한 가망증명서를 갖추어야 한다는 원칙이 자리 잡습니다. 이후 FAA와 이하사 같은 가망 당국과 각국의 인증 체계가 발전합니다. 즉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가망 기준은 누군가 회의실에 앉아서 한 번에 만든 규정이 아닙니다. 수십 년 동안 발생한 사고와 그 사고에서 얻은 교훈이 하나씩 기준으로 쌓인 결과입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1954년 코메딜 사고입니다. 코메딜은 세계 최초의 상업용 제트 여객기였습니다. 당시에는 굉장히 혁신적인 항공기였습니다. 그런데 반복되는 객실 압력 사이클로 동체의 금속 피로가 누적됐고 결국 비행 중 항공기가 공중 분해되는 사고가 발생합니다. 이 사고를 계기로 항공기 구조에서는 fail-safe, 구조 피로, 손상 허용이라는 관점이 더욱 중요해집니다. 2013년 보잉 787 배터리 화재도 마찬가지입니다. 787은 리튬이온 배터리라는 새로운 기술을 적극적으로 적용했습니다. 하지만 배터리 열폭주 문제가 발생하면서 전 세계 운항이 중단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새로운 기술을 사용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새로운 기술을 사용한다면 기존 기술에는 없었던 위험이 무엇인지, 그 위험을 어떤 방법으로 입증할 것인지 더 일찍 고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규정을 보다 보면 문장만 읽어서는 왜 이런 요구 조건이 있는지 이해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한 가지 질문을 해보시면 됩니다. 이 요건은 왜 생겼을까? 어떤 사고가 있었는지, 어떤 실패가 있었는지, 그리고 그 결과 어떤 기준이 만들어졌는지를 보면 규정의 의도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저는 가망 기준을 가장 안전한 설계를 상상해서 만든 기준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항공산업이 경험했던 가장 뼈아픈 실패가 하나씩 기준으로 남은 것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규정을 이해하려면 조항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기준이 만들어진 이유까지 함께 봐야 합니다. 여기까지 이해했다면 이제 실무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제품은 어디에 속할까요? 국내 항공안전 체계에서는 초경량 비행장치, 경량항공기, 항공기로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분류에 따라 준비해야 하는 인증체계가 달라집니다. 초경량 비행장치는 신고와 조종자 증명, 비행 승인 등 운용 중심의 제도를 적용받으며 경량항공기는 안전성 인증과 등록, 조종사 자격 등 일반 항공기와 유사한 관리체계를 적용받습니다. 그리고 항공기 범주에 들어가면 형식증명, 제작증명, 가망증명이라는 본격적인 인증 절차가 등장합니다.
여기서 UAM이나 드론 기업이 가장 많이 놓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회사가 이건 드론입니다. 라고 부른다고 해서 법적으로 드론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UAM을 개발합니다. 라고 소개한다고 해서 UAM이라는 별도의 인증 절차가 자동으로 적용되는 것도 아닙니다. 기체의 중량, 설계 특성, 운용 개념 등을 검토해서 어떤 범주에 들어가는지를 먼저 판단해야 합니다. 왜 중요할까요? 분류가 달라지면 적용되는 인증 경로도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실제 프로젝트에서는 상세 설계부터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제품이 무엇인지부터 먼저 정의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무엇부터 해야 할까요? 첫 번째, 기체 분류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경량 항공기인지 항공기인지 또는 다른 체계를 검토해야 하는지. 개발 초기에 당국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두 번째, 설계 초기에 인증 관점을 넣어야 합니다. 설계를 80%까지 진행한 다음 인증 기준을 검토하기 시작하면 설계만 수정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요구도, 시험 계획, 입증 방법, 그리고 이미 작성한 문서까지 다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전체 인증 지도를 먼저 그려야 합니다. 신규 항공기라면 TC인지, 기존 항공기의 변경이라면 STC인지, 생산 체계는 PC를 어떻게 준비할 것인지, 부품이라면 PMA인지, 장비품이라면 TSOA인지 세부 규정을 읽기 전에 우리 제품이 어떤 인증 경로 위에 있는지를 먼저 판단해야 합니다. K-10의 개발 당시에도 국내에서 이런 규모의 민간 항공기를 인증한 전례가 많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당국과 개발팀, 전문기관이 함께 인증 경로를 만들어갔고 결국 TC와 PC 획득으로 이어졌습니다. 지금 UAM 기업도 비슷합니다. 전례가 없다는 것은 인증이 불가능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다만 기존 항공기보다 더 일찍 기준을 확인하고 더 일찍 당국과 협의하고 더 명확한 입증 전략을 준비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지금은 이 모든 용어를 외우실 필요는 없습니다. 가망 인증은 하나가 아니라 여러 종류의 인증으로 구성된다. 이 정도만 이해하셔도 충분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오늘은 세 가지 질문을 살펴봤습니다. 첫 번째, 가망 인증이란 무엇인가? 가망은 승인된 설계에 합체하고 안전하게 운용할 수 있는 상태를 전 생애 주기에 걸쳐 유지하는 개념입니다. 두 번째, 왜 이렇게까지 까다롭게 보는가? 항공의 가망 기준은 코메딜과 보잉 787 같은 실제 사고와 실패의 교훈 위에서 발전해왔습니다. 그래서 규정을 볼 때는 무엇을 요구하는가 뿐만 아니라 왜 요구하는가를 함께 봐야 합니다. 세 번째, 우리 제품은 어디에 속하는가? 초경량 비행장치인지 경량 항공기인지 항공기인지에 따라 인증 경로는 달라집니다. 결국 인증은 개발이 끝난 뒤 넘어야 하는 벽이 아닙니다. 개발을 시작할 때부터 먼저 그려놓아야 하는 지도입니다. 여기까지 보셨다면 가망 인증이 단순히 시험을 통과하는 절차가 아니라 제품의 안전을 증명하는 과정이라는 점은 이해되셨을 겁니다. 그리고 처음 접하는 실무자들이 왜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막한지도 조금은 공감되셨을 겁니다. 하지만 아직 가장 중요한 질문이 하나 남아 있습니다. 그럼 도대체 어떤 규정부터 봐야 하는 걸까? 아이카오, FAA, 이아사, 국토교통부, 이름도 다르고 규정도 많아서 처음에는 누구나 헷갈릴 수 있습니다. 다음 강의에서는 이 기관들이 서로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실제 프로젝트에서는 어떤 규정부터 확인해야 하는지 처음 보는 분들도 이해할 수 있도록 하나의 흐름으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